먹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 결과 28일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 6,781명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470만 명, 사망자 117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일제히 1개월 봉쇄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는 이들 나라들이 6, 7월 봉쇄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이동 제한, 상점 폐쇄, 초중고교 방학 등 제한 조치를 섣불리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거 강 건너 물 아니죠. 우리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할로윈 파티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유령놀이 하다가 진짜 유령되는 수 이슈. 수수료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던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노사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중단합니다.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택배연대 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택배는 2018, 2019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또 15만 원 상당의 상하차비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주요 고객사 물건 민원 전화가 올 경우 100만 원 페널티 부과하는 등 각종 페널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 등의 사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합의돼서 다행입니다. 당일 배송, 빠른 배송, 새벽 배송 등등등 서비스는 당연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동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는 편리함은 더 이상 사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21대 국회에서는 첫 번째, 역대 14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요.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2, 기권 셋,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찬성표가 167표라는 건 민주당의 절대 다수도 체포에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가결 9시간 만 오늘 새벽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국회는 성역이 아닙니다. 방탄국회라는 말 이제 없어져야죠. 특권 내려놓고 법 지키는 국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회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10대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죠.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디서나 이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16개 업체에서 약 35,850대에 이릅니다. 3개월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 한가운데 아무데나 주차하는가 하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전동 킥보드 하나를 아이와 함께 나눠 타기도 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헬멧 없이 여기저기 누비고 차도로만 다녀야 할 전동 킥보드를 최대 시속 25km로 인도 곳곳에서 몰기도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 만 13살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되는데요. 사고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철저한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라니하고 킥보드를 합쳐서 킥라니라고 한다고 하죠. 이런 말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인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문제고 신호 위반하면서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고 혁신도 좋고 공유 경제도 좋지만 안전 대책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마트가 내년까지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 상품을 담는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상자 손잡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캔 음료와 소스, 샴푸를 포함한 액체 세제, 통조림, 냉장식품 등등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노동자들이 운반하는데 부담을 호소했던 제품들이죠. 제품 상자에 구멍만 뚫어도 신체적 부담을 많게는 4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자 손잡이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1년 만에 3대 대형 유통업체 중에 한 군데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노동자들은 이마트의 상자 손잡이 설치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반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1년이나 걸릴 일이었습니까? 대기업 높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 하루에 딱 10분만 해도 훨씬 일하기 좋은 세상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상자에 뚫린 구멍 하나,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